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 월간으로 분위기를 좀 전환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월간 유인태 편입니다. 유인태 전 청와대 정무수석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유인태 수석님은 참 솔직하시고 사람을 격이 없이 굉장히 편하게 대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늘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후배들이 따르는 그런 정치인이신데 실제로 사람을 좋아하시죠. 두루 만나시고. 놀기를 좋아하죠. 놀기도 좋아하시고 밤에 이렇게 술잔 기울이면서 소통하는 거 좋아하시고. 근데 최근 두 번의 만남이 불발됐어요. 한 번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만남. 또 하나는 민주당과의 만남. 저는 오늘 이 내막 두 가지 내막을 좀 듣고 싶은데 다 좀 오늘 뒷얘기 풀어주세요. 예, 뭐 지금 얘기하라고. 아니, 풀어 주실 거죠? 예. 하나하나 그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경선 면접관 제안을 예. 왜 고사하셨어요? 아니 사실 저는 그 국민 면접이라는 행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 그 이제 민주당이 뭐 이 경선 때 예. 아무것도 모르는데 점심 때쯤 강훈식 단장한테 전화가 와서 예. 뭐 해달라 그래서 아유 그 안 한다고 사양을 했는데 저녁에 그때 뭐 이 바둑에 몰입을 하고 있는데 바둑하고 계셨어요. 예, 바둑 두는데 송영길 대표가 그냥 뭐 죽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선배님 살려달라고 어쩌고 저쩌고. 네. 그 지금 귀찮으니까 빨리 이거 대마가 중야사냐 그래서 알았다고 했거든요. 네. 그게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바둑 두냐고 정신이 없어서 그냥 살려달라고 하길래 알았어 그러고 머리 좀 끊어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 그 알았다 했더니 뭐 그 다음에 뭐 김경률 씨가 이렇게 당내 반발에 부딪혀서 뭐 말하자면 대체제로 유인태를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보도가 나오니까 우선 그것도 조금 그리고 전 국회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또 행사가 뭐 청주에서 하는 거고 또 여러 후보들한테 뭐 그런 식으로 저 압박 면접을 하는데 이 나이에 제가 거기 전부 나온 후보들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거기다 그 요새 김혜영 의원이 그래도 잘 하더만요. 그 역할을 제가 한다는 게 이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행사가 뭔지도 모르고 뭐 대마가 중야사냐 하는데 뭐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하고 했던 게 그게 뭐 그렇게 됐던.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꼬인 거군요. 예. 그러면 그때 이제 저 바둑을 안 두고 계셨고 대타섭에 아니었고 이랬으면 오케이 아니 그럼 뭐냐고 이제 물어봤겠죠 자세히. 예,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게 국민 면접 행사라는 게 전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 나이에 내가 아빠 명적이냐 이러면서 이제 고사하셨다. 처음에 왔을 때 고사를 했었고 저 점심 때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 경선 예비 경선까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쭉 보아오신 총평. 뭐 요새 뭐 그런 대로 흥행이 아주 안 될 거라고 우려를 했잖아요. 근데 뭐 흥행은 좀 된 걸로 보여지고 그런 대로 그러니까 쌈이 붙어야 흥행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좀 싸웠잖아요. 좀 있었죠. 그래서 조금 흥행은 된 것 같고 아하. 이낙연 이제 후보가 좀 상당히 상승세를 타잖아요. 예. 근데 이낙연 후보가 사실 대선 후보로 저래 뜬 게 총리 때 야당 의원들의 뭐 하여튼 좀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 이낙연 대표의 저 특징은 난 말을 어떻게 저렇게 뭐 마술사처럼 하는지 그런 게 있어요. 뭐 문장을 쓰듯이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걸로다가 그렇게 떴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받아치면서 국회에서 총리로 나가가지고 잘 받아치면서 떴죠. 그러면서도 상당히 절제된 품격이 있는데 할 말 다 하는. 근데 이번 토론에서도 그걸 보여주길래 저 사람은 어쨌든 저 마이크 잡고 저런 행사를 할수록 뜨고 뜨는 게 아니냐. 대선 후보로 한동안 1위를 달렸던 게 뭐 총리로서 뭐 엄청난 뭐 실적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 국회 답변에서 상당히 국민들에게 아주 인상 깊게 근데 비쳤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이제 사면 연초에 사면 얘기 나오면서 지지율이 푹 꺼졌다가 네. 그 다음부터는 인터뷰 언론 인터뷰에서도 조금 그 언어의 마술사 같은 모습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좀 너무 엄중한 거 아니야? 네. 좀 답답하다라는 표현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지지율이 좀 떨어져서 쭉 오다가 갑자기 그럼 지금 올라가는 게 전 이번 토론 이번 토론이라고 보세요? 토론이죠. 토론이고 이제 아무래도 이재명 씨 1위로 달리는 후보가 뭐 어쨌든 조금 뭐 실점을 했잖아요. 이번 토론 과정이나 무슨 뭐 이제 바지 발언이니 이런 것들요. 등등으로 해서 예. 이제 그 상대적으로 저렇게 좀 올라간 게 아닌가. 근데 그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 또 하나의 요인으로 반 이재명 정서가 2위 후보에게 모이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그거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그건 봐요. 아니라고 예, 보세요. 예, 아, 뭐 예. 친문 적통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막 요 과정에 신문도 보니까 뭐 저 상당히 지금 이재명 지사한테 의원들도 꽤 가 있고 한 60명 정도? 그 무슨 소위 이해찬 전 대표하고 같이 하던 의원들도 그쪽으로 네. 거의 다 합류가 됐고 뭐 그 꼭 그렇게 뭐 보진 않아요. 그렇게 예, 보진 예. 않으세요. 지금 이제 이낙연 후보가 이번에 예비 경선 과정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이낙연 정세균 단일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지사가 50%를 넘겨서 결선 투표 갈 필요가 없어지면 단일화 의미 없습니다만 50%를 못 넘기는 상황이라면 이낙연, 정세균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해서 둘 중 하나가 결선에 갔을 때 무조건 그 사람을 미는 이런 단일화 약속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 근데 단일화라는 건 한 사람이 후보 사퇴를 하는 게 단일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결선이 있는데 누가 사퇴를 하겠어요? 아니 근데 이제 결선 아니 그 결선을 가면 예, 예. 이제 1, 2등이 됐을 때 예. 그건 단일화가 아니고 누가 누구하고 합종 연행을 할 거냐 이제. 근데 그건 그때 가서는요. 뭐 저기 이제 선거인단도 다 들어오고 지금 예. 전체가 뭐 200만이 넘을 거라고 지금 보잖아요. 네. 그거 그 3등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 예. 그 사람이 옛날에 저 전당대회 때 우리 야당사에서 보면 뭐 예. 이철승 씨가 저 김대중 후보하고 해가지고 그 대의원 몇십 명 할 때 그 의미가 있지. 이게 지금 몇십만이 움직이는데 그거 그만둔 후보가 내가 누구 지지합니다. 누구 지지합니다 소용없어요? 한다고 그때는 본선에서 누가 당선될 건가 딱 여기 들어온 사람들도 자기 판단이 있는 거지.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그 한마디에 뭐 우르르 하고 표가 가요. 전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큰 의미도 없고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을 그리고 거라고 보세요. 결선이 있는데 무슨 예. 자꾸 단일화 예. 얘기를 하던데 단일화라는 건 누가 사퇴라는데 예, 예. 정세균 후보도 그 권력 의지로 따지면 사실 나온 후보 중에 제일 권력 의지가 약한 게 이낙연 후보예요. 그래요? 그 별로 그 갑자기 총리 돼가지고 뜨니까 저렇게 지금 대통령 하겠다고 원래 그렇게 나오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성격상. 아, 그렇습니까? 나머지들은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도 네. 굉장히 권력 의지가 강하고 이재명 지사, 뭐 추미애 장관, 뭐 예, 예. 보면 보통들이 아니에요. 제일 권력 의지가 없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후보인데, 거기도 정말 어쩌다가 저렇게 총리 때 저렇게 하니까는 이제 이거 한번 해볼까 하고 달려든 사람이지. 본디부터 저렇게 끈기 있게 예.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아닌 걸로 아세요. 예. 다음에 이낙연 후보 나오면 제가 그건 질문 직접 드리도록 하고. 저하고 같이 원내대표 경선했잖아요. 예. 박지원, 전병헌. 맞아요. 근데 그 이낙연 후보도 의원들 하나도 안 찾아다니고 저도 하나도 안 찾아다니고 나머지 둘은 열심히 그 의지가 있으면 자기가 나가면 아니 꼭 당선은 어렵더라도 예. 그러면서 처음부터 그래 저보고 형님 전 뭐 꼴등할 거예요. 아니 그때는 그때고 이거 지금은 지금이죠. 그 평소에 보면 저 사람이 권력 의지가 강한지 안 한지 다 드러나요. 오늘 이 얘기만 하다 끝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알겠고 정세균 후보 그만큼 권력 의지 강한데 단일화할 리가 없다. 물러날 리 없다. 물러날 리가 없죠. 그 말씀 예. 알겠습니다. 단일화 변수 외에 다른 변수가 있다면 뭐라고 보세요? 이번 본 경선에서? 아니 단일화는 없는데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50%가 안 넘으면 이제 결선으로 가게 되면은 근데 모르겠어요. 그때는 좀 뭐 흥미롭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 말씀은 부동의 1위가 이재명 후보 아닙니까? 지금까지 쭉이요. 예. 여권에서는 부동의 1위죠.
근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 지사의 지금 여론 지지율이 예. 그대로 유지가 되면 저는 결선 가도 이길 거라고 보는데 네. 뭐 요새 조금 하락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추세가 더 지속된다고 그러면은 뭐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그 국민 경선 선거인단에 들어온 사람들이 네네. 본선에서 경쟁력이 누가 있을 거냐 결국 그게 판단의 기준일 거라고 보고. 근데 지금까지는 그 이재명 지사가 압도적이었잖아요. 예. 현재 예. 민주당 내 후보들 사이에서는. 그렇죠. 근데 요새 조금 하락하고 또 상승하는 후보도 있고 하니까 네. 조금 뭐 그 추세를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월간 유인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야권으로 가봅니다. 제가 아까 던진 수수께끼 하나가 더 있었죠. 윤석열 전 총장하고 유인태 전 수석 만나기로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만나기로 하셨다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아주 존경하는 분이지만 만남을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이러면서 뭐 다시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건 예정이 돼 있었는데 불발된 겁니까? 아니면 아예 없었는데 오보가 난 겁니까? 여기서도 또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예정에 있었죠. 근데 내가 뭐 또 이런저런 또 구설이 싫어서 조용히 이제 비공개로 보자 그러는데 예. 그쪽에 뭐 부대변인인가 누가 실수를 해가지고 흘러나가는 통에 이제 그럼 나중에 보자고 그렇게 됐던 거죠. 역시 거짓말을 못 하시니까 우리 유인태 전 수석 거짓말 못 하시니까 별로 예정이 있었군요. 약속이 돼 있었는데 이게 흘러나가면서 다음에 보자가 된 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다시 만나면 무슨 얘기 해주고 싶으셨어요? 아니 뭐 전 지금 뭐 뭐든 지금 뭐 정치를 새로 하겠다는 분들에게 저 평소의 소신이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분열돼 가지고는 희망이 없다. 그리고 정치가 제 기능을 못 하니까 뭐 그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 될 때도 되면은 상당히 위협적이긴 하지만은 영선이 18선을 꺾는 거 저 비정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를 오래 한 사람, 국회의원 5선한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 5선 했다 그러면 한 20년 동안 놀고 먹었다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정치가 이렇게 비정상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뭐 최재형, 뭐 밖에 이런 전부 영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선의 시대가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재명도 그렇게 따지면 뭐 단체장은 했지만 영선이에요. 영선이죠. 여기 뭐 5선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지지율에서 못.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이라고 보는 거죠. 국회가 제대로 그 기능을 하게 우리가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하려고 그러면 이 정치 개혁을 해야죠. 그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정치 개혁이. 그리고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최대 꿈이었던 거고. 그렇죠. 선거제도와 거기 어느 정도의 그 분권적인 요소가 선거제 개편과 더불어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딴 거보다 지금 뭐 좀 정치를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 국민 통합이다. 국민 통합은 정치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그것도 뭐 제가 먼저 한 게 아니라 전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차 한잔 해본 일도 없는 사이인데 윤석열 총장하고 뭐 그쪽에서 전화가 와서 한번 좀 뵙고 조언을 듣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먼저 전화가 왔습니까? 그럼 여권 인사 중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게 되는 거였는데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쭉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 국민 통합을 뭐 잘 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행보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뭐 맨 처음에 뭐 국민의당 입당을 저렇게 미루면서 진보까지도 탈진보까지도 한 이게 중원을 향해 갈 것처럼 이제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그 뭐 정치 선언할 때 하고 그 후에 쭉 언동을 보면 지금 중원은 포기한 사람처럼 보여져요. 하여튼 그게 꽤 실망스럽더라고요. 좀 그렇게 그런 길로 갈 줄 알았더니 너무 우양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세요. 중원 포기하면 대통령 못 하는 거잖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렇게 지금 그 동안에 그 정치 선언도 보면은
통합이란 얘기는 없고 저는 분노만 표출된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느낌 그러면서 받으셨어요. 뭐 처음에 꽤 저는 이렇게 좀 이 예. 중도까지 포괄하는 어떤 통합의 좀 메시지를 예. 좀 낼 줄 알았는데 뭐 전혀 그거하고는 좀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은 지금 인상을 받았어요. 뭐 우리나라는 여든 야든 사실은 중도 싸움이고 중원을 잡아야 잡는 자가 대통령이 된다라는 건 사실은 진리인데 그 부분을 만나면 얘기하실 생각이세요? 만나서 뭐 그 조언을 같은 좀 듣고 싶다고 그러면 그 얘기도 하려고 그랬죠. 중원을 잡아라. 지금 너무 우양우했다. 그 얘기하실 거예요. 뭐 그런 주변에 좀 극우 인사들이 이렇게 좀 꼬이는 뭐 그런 느낌도 받으세요? 전 뭐 그 인맥은 하나 잘 모르겠는데 네. 참고로 조금 전에 여기 김영우 의원 저 나오다가 마주치긴 했는데 김영우 전 의원 왔다 가셨어요. 이 장외에서 뭐 정치 처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 사람들 하나 공통점이 있는 게 정치인들을 경계해요. 뭐 그동안에 누구누구 이름 대도 뭐 한때 뭐 상당히 물망에 올랐던 사람들을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은 마치 무슨 저기 사욕으로 가득 찬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경계심을 가져요. 그러고 저는 윤석열 총장도 뭐 언론이고 뭐 하는 거 보면 아직 정치인 하나도 없잖아요. 없어요. 정치인 주로 이제 출신은. 언론인들하고 같이 뭘 하시더라고요. 아니 언론인도 그렇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최재형 원장이 바로 첫 인선이 김영우 의원인데 굉장히 합리적인 보수 그렇죠. 아니에요? 저런 경우는 저건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지난번 월간 나오셨을 때 유인태 총장님 최재형 전 원장은 너무 범생이 같아가지고 저분이 정치랑 맞을까 싶다 그러셨잖아요. 예, 오늘 아까 김영우 의원이 오늘은 이제 범생이가 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렇게 한마디만 좀 해달라고. 그러고 가셨어요. 예, 그러고 범생이 맞는데 이제는 범생이가 정치할 때가 됐다. 근데 이번에 저 대개 그렇게 장외에서 들어오는 사람 하는 사람이 다 그런 공통점이 있었는데 어제 바로 첫 인선이 김영우 의원을 하는 거 보고 그건 상당히 놀랐어요. 그러고 잘했다고 싶었고. 이거는 유인태 전 수석 뭐 관점입니다만 그러면 야권 인사 중에 윤석열, 최재형 두 사람의 행보 지금까지 행보만으로 보면 윤석열보다 최재형이 더 잘하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는데 그리고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박근혜 정부 초기에 그 서슬퍼런데도 또 한번 대들었다가 뭐 쫓겨가고 징계받고 뭐 이러고 또 여기서 그러고 이번에 이제 이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또 대들고 한 히스토리가 있는데 사실 그 최재형 감사원장은 저는 출마할 명분이 약하다고 봐요. 명분 자체가. 그리고 그 원전 감사라는 것도 국회가 의결해가지고 보내서 한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무슨 누구를 감사위원을 시키라는 거 조금 거부했다든가 권력과 약간의 이 조금 마찰을 보인 정도를 가지고 그 감사원장이 이렇게 정치권에 뛰어들기에는 좀 명분이 약했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지만 이 정부 와서도 그 오랜 갈등을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생생하게 지켜봤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와서 저러는 거는 어느 정도 그럴만하다 이렇게 다 인정을 스토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건 최재형 원장은 뭐 인지도 낮은 정도가 아니라 감사원장을 중간에 그만두고 나올 만큼 저 사람이 그렇게 박해를 받았나 명분이 등등. 약하다. 우선 이제 그런 면에서 전 출발선에서 상당히 범생이기도 하지만 또 조금 명분이 너무 약한데 근데 이제 다만 이왕 선언을 해놓고 인선을 하는 거 보고는 저건 참 잘했다. 조금 달리 보이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이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제 끝내요, 그러면. 끝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월간 유인태 전 청와대 정무수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